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원래 그 입시 쪽인데 여기 사회자님 민우님이 오늘 급하게 또 일정이 생겨갖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정말 좀 해피하게 좀 해도록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네. 네. 저는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책배달부 곰 선생입니다. 네, 최쌤입니다. 오늘 책의 제목은 나는 독일인입니다. 네. 책이 멋있어요, 제목이. 네, 멋있고 또 청취자분들과 같이 읽어보기 위해서 아주 묵직한 만화책으로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동안 민우님하고 같이 진행했는데 네. 어땠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예요? 그게 디폴트 값이라서. 지금 뭐 방송에 뭐 다 얘기를 해도 돼요. 불편했다 다 얘기하냐. 근데 선생님들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자, 진행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노라 크루크의 나는 독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고 끝내 패배한 국가와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 누구도 전쟁이란 단어와 연관 없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지만 정작 스스로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상황.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전쟁 속에서 살아간 것이 분명한데도 무엇을 했는지는 도통 모르겠는 상황. 미국에 사는 독일인 노라 크루크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순간을 계속 맞이합니다. 독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치 말고는 아무것도 연상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 정권 당시 군에 복무했을 것이 분명한 삼촌과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독일에서 교육받으며 전쟁 범죄와 그 책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런 상황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부터 독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과 계속 부딪힙니다. 역사 속 결정적인 또는 소소한 사건과 자기 가족의 연관성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역사학자가 된 노라 크루크. 수백 장의 가족 사진에서부터 편지와 정부가 발행한 서류에 이르기까지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 내놓은 중간 보고서인 나는 독일인입니다의 그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책 소개를 들으신 다음에 이 책에 어떨 것 같다 이런 느낌. 책 아까 봤어요. 저는 네. 읽지 못했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에 와서 배운다는 자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는 진행을 하세요. 저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오늘은 좀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듣고 배우는 입장에 있을게요. 저는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한번 진행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은 봤는데 안에 아까 갖고 오셨죠. 책은 그림이 많더라고요. 책이. 네.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는 장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화지만 조금 이제 심각하고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만화들. 크고 두꺼워갖고 글씨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딱 열어봤는데 바로 한 몇 시간이면 읽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독자분들에 따라서 약간 체감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다루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얘기예요? 네. 독일 보니까 잠깐 작가가 보니까 자기 독일의 어떤 그런 옛날 그 나치 수용소 여러 가지 다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나쁜 점도 나오고 막 다 나오던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줄거리가 대충 그런 건가요? 말 그대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알록달록하게 우리가 그 다이어리 꾸미듯이 이렇게 꾸며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얼핏 보기에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내용은 좀 빡빡한 편인 것 같아요. 독일을 바로 알자? 독일이란 나라를 바로 알자? 근데 남한테 알려주기보다는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 수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우표 수집하고 가족 사진 수집해오듯이 그런 수집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가족의 네. 어떤 그런 역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족보. 그쵸. 예, 예를 들어 그런 우리 느낌이죠. 증조 할아버지가 친일파셨어. 네, 그럼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집하자. 우리 증조 할아버지 훈장, 막 친일파 훈장 이런 거 받아서 모아서 사진 붙이고 이런 느낌.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원래 그 나치의 또 만행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막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치는 이제 1945년에 패망했고 이 작가는 197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또 아들 딸 세대들로서 우리가 독일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개인사를 엮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77 네, 뭐 그런 정도의 77이면 연도였던 것 같아요. 뱀띠인가? 44살? 뱀띠인가? 지금? 근데 여자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제가 좀 관상을 저는 잘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내가 관상을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딱 이 직관적인 게 굉장히 강한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계속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이종 보통 키워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종 보통 키워드로 독일인 골랐습니다. 네. 독일인. 네. 근데 출처를 밝히고 싶은데 베를린 리포트라고 이렇게 독일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장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독일인들이 독일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고요. 몇 년 전에 기민당 정치가가 나는 독일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발언 자체가 마치 신나치나 되는 것처럼 사회가 난리가 나고 어떻게 정치가가 저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라는 그런 좀 핫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좀 한참 됐죠. 지금으로서는 디펠트 신문이라는 곳에서 왜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쾰른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10년 동안 독일인의 민족 의식을 연구했는데요. 외국이나 이웃 나라에서 독일인을 더욱 좋아하고 독일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6,122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 인터뷰 등을 했는데 오히려 다시 태어난다면 스페인인, 영국인,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재밌는 건 프랑스인은 없더라고요. 그 주변 나라에서는 오히려 나는 우리나라 매우 좋다 하는데 정작 독일인들은 외국인들은 참 우리 독일인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자세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스스로 비판적이어야 민족주의 부활을 막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계속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청소년 시기에 특히 소녀들은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반항적이래요. 계속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근데 소녀들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좀 어떤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한 교수는 어떤 좋은 민족의식과 나쁜 민족의식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결과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기사 끝에 한 학자가 10년에 걸쳐 독일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독일식이다. 네. 이런 연구를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가져온 거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가면 쓰잖아요. 예, 기부. 근데 이게 웃긴 게 독일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입을 하는데 프랑스인들은 사생활을 중시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서 안 쓴대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 맞서 개인의 자유를 쟁취한 최초의 나라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코로나 감염자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2.8%만 설치했고 그 중에서도 50만 명을 삭제했는데 독일인은 1,200만 명이 설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독일과 프랑스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독일인들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 때문에 어떤 민족성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독일하면 축구. 선생님 선생님 어떤 분이? 독일하면 맥주죠. 선생님. 소시지? 소세지? 네. PD님 독일하면 축구 내가 얘기했나? 축구 제가 얘기했죠. 독일하면 축구하면 독일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축구. 그렇죠. 근데 저도 일단 독일이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저도 지금 독일에 이렇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쵸. 딱 봤을 때 우리 일본 딱 그러면 아우씨 이 제피니스 딱 그러잖아요. 어우씨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도 되게 굉장히 안 좋았죠. 막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행들도 많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독일은 아직까지는 저는 독일 괜찮은데 뭐 이렇게 거부감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역사로 봤을 때 독일이라는 역사를 보고 막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참 안 좋았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보면 뭐 포로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강제 수용소를 거기서도 유태인이라는 폴란드인들 3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막 저렇게 했대는데 그런 이미지를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근데 저는 아직까지 독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딱 거부감이 있고 일본만큼 막 거부감이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독일이나 프랑스인도 일본에 대한 거부감은 그만큼 없을 것 같고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또 뭐 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역사를 않을까. 함께 했다기에는 너무 멀고 그리고 독일인들은 과거 청산을 어느 정도 잘 했다는 그런 이미지도 확실히 있는 거고 그렇죠. 사과도 하잖아요 지금. 그 사과는 끊임없이 하고 있죠. 있는.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일본 애들은. 걔네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애들은 안 하잖아. 걔네들은 뭔 배짱인지 아직 그 원폭을 맞아서 머리가 이상하게 돼서 그러나? 일본 애들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기 편집 안 되신다고 어때 뭐. 네. 보통 키워드 두 번째 해주시죠.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진지한 이야기 방금 최쌤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이 책의 큰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독일의 역사 못지않게 큰 줄기로 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족이라는 주제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 책의 주인공 노라 크루크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의 삶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나치 시절의 군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모, 할아버지의 동생, 육촌 등 가족의 역사를 찾아 들어가기 전까지 그 존재도 몰라서 인생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살았던 가족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도 스스로 별로 발붙이고 싶어 하지 않아 했던 아버지의 고향도 막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정부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주인공 자신의 어떤 역사적 과제, 독일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이 탐색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땐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겹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때때로 언급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이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배경, 분위기, 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맥락에서 쓰이는 이 환경이라는 단어에 딱 들어맞는 독일어 단어가 바로 하이마트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노라는 독일인을 하이마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단지 10수년 정도 동안만 나치가 잘못한 것일 뿐인데 그 나치가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서 독일 전체의 역사를 동원하는 바람에 끊임없이 이제 앞에서 최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자기 부정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 넓게 보면 역사를 부정당한 거고 또 작게 보면 자기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부정당하고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만 했던 이런 상황, 이런 게 바로 하이마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하이마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모든 분들께서 가족과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튼튼한 보금자리, 즉 하이마트가 되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딱 그 추석 일정하고 맞춰서 고른 책이에요?
꼭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이제 고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네. 연휴 또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그렇죠. 고향들 방문하고 가족들 또 저기 하는데 그거 일정에 맞춰서 책을 선정하신 그 정도로 디테일하시게 하신 건가요? 사실 처음 이제 제가 선정한 책인데 제가 처음 책을 선정할 때는 그 독일의 어떤 뭐 전범 문제라던가 뭐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선정을 했는데 막상 이제 책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책 소개만 보고 픽을 한 거라서 이제 책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어떤 뭐 역사나 혹은 전쟁 범죄에 관해서 밝혀가는 과정이 가족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치였을 수도 있다. 네, 그죠? 나치였다. 였다. 예, 였어요? 나치 당원이었다. 였어요? 예. 거기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부 기록 보관소에 가가지고 그 미군이 이제 나치 전범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를 봤는데 그 서류가 이제 뭐냐면은 독일인들에게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너 나치에 협력한 적이 있느냐, 뭐 SS 친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뭐 무슨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를 설문을 하는 질문이 뭐 60-70개에 달하는 설문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노인데 나치 당원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만 예스라고 되어 있는 그 서류를 발견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도 할아버지? 나치 당원이었던 것인가? 이제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장면이 중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그럼에도 내가 이거는 어떤 품어 안아야 할 나의 이제 가족, 나의 하이마트라고 하는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 있네. 막 찾다 보니까 우리도 뭐 우리 할아버지 찾고 막 그러면 친일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훈장이 있어. 어떤 훈장인지 알아봐줘.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친일 활동에 의한 훈장. 네, 그런 게 밝혀지는 거죠. 저희는 외가 쪽에서 얼마 전에 뭐 친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산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찾아주기 운동 뭐 이제 일제가 가졌던 그 땅이라든 이런 것들을 그걸 찾아주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님이 제일 장녀거든요. 우리 어머니 장녀인데 그 아래가 바로 이제 큰 삼촌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와갖고 산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부동산이 생기셨네요. 아니 제가 생긴 건 아니고 집안인데 그거 뭐 축풍령 그 꼴짝이 있는 거라 뭐 평당 뭐 한 돈 1,000원 하나 뭐 그런. 또 뭐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아니야 거긴 들어도 안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봤는데 거기는 진입하기 자체도 힘든 오지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찾다 보면은 막 조사하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고 뭐 이런 막 나올 수도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받으셨지? 알고 보니 자기가 있었네. 뭐 이런 일들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뭐 다툼도 있고 뭐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작가분도 그런 할아버지가 나치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 창피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막 감추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밝히고 싶은 건가요? 내 가족은 그러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혼란을 한번 겪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부정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냥 내 할아버지가 나쳐서 할아버지 미워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는 그랬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됐었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저도 막 것이라고 찾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볼수 친일파라는 있겠습니다. 흔적이 딱 나오면 저 어떡할까 막 나 고민이에요. 책 써서 호적에서 팔까 나는? 일단 책을 써가지고 책을 쓰라고요? 많이 파는 게. 참 좋은 책인데 참 선생님들 이런 얘기들을 막 자연스럽게 막 술술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저는 선생님 막 그 물론 책을 읽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무 부러워요. 이런 지식들이 막 머릿속에 계시다는 게 저는 없어요. 그런 지식이. 그래갖고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선생님이나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밤새도록 막 듣고 싶어. 그런 얘기를. 언제 한번 시간 마련해 주세요. 네. 제가 요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저 요리 잘하거든요. 말은 못해도 제가 요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자, 계속 이어가시죠. 네. 이제 아이랑 투게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책은 엔도 슈샤쿠의 바다와 독약이라는 건데 레옹님께서 굉장히 흥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는 일본의 현대 소설가이고요. 1999년 타계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이제 괜찮은 작품을 많이 낸 그런 작가죠. 레옹인데.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게 전쟁의 기억과 일본인의 죄의식 부재를 드러낸 문제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 포로에게 행해진 생체 해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실화예요. 실화를 찾아봤더니 1945년 5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이때 격추된 미군 B-29 폭격기 탑승자 중에 8명을 실습실에서 해부한 사건입니다. 교수들은 이 목표가 바닷물로 대체 혈액을 만들려고 시켰다고 해요. 군에서. 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혈관에 있는 피를 다 빼고 바닷물을 주입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갑자기 굉장히 아. 많은 장기 적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5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2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참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역사란 게 웃긴 게 6.25 발발을 계기로 미국이 대일본 유화 정책을 펴면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본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는지 또 한 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면 내지 석방되었고 집도의 1명만 옥중에서 자살했다고 해요. 근데 2015년에 이 일본 3대 의과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이규슈대 이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학 역사관을 개관하면서 이때 과거사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문구도 새겨져 있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도노라는 분의 그 직접적인 참여 이분이 그 당시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하셔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점은 굉장히 일본답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또 일본에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게 좋은 기사라서 가져와봤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일본에서 마트에 갔는데 제가 잠깐 이제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있었는데 간지 얼마 안 됐어요. 일본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쌀을 사려고 그러는데 쌀이 이제 거기는 이제 회원 무슨 쿠폰 같은 게 있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점원이 뭐라고 그러게 하는데 옆에 있던 진짜 그냥 우리 토종 한국 아줌마 같이 생겼어. 넉넉하신 분이 쓱 뭐를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주더라고요. 주더니 이걸 갖고 계산하라고 하면은 저희 계산이 될 거라고 하면서 전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할인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쌀을 한 사람이 2포대 이상 못 샀어서 일본에서 그때 뭐 한 명이 한 포대 정해져 있어갖고 그렇게 도움을 주신 그 아주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일본은 되게 얍삽하다. 뭐 일본은 뭐 진짜 뭐 카피의 천재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만 들었는데 막상 솔직히 딱 가서 이렇게 정말 평범한 아줌마들 이렇게 모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본 아줌마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살아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좀 얍삽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간혹 그런 좋은 분들은 계시는데 그런 분 쪽에 이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죠? 포함되어 있다는 분. 일본은 좀 이게 계속 가라앉고 있잖아요. 섬이 일본 나라가. 네, 아이랑 투게더 제가 가져온 콘텐츠는 아트 슈피겔만이라는 작가의 G라는 만화입니다. 역시나 이제 그래픽 노블이고요. 요 장르가 독일의 전범 문제를 다루는 만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는가라는 것을 다루는 만화 중에는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 굉장히 유명한 만화입니다. 유태인을 쥐에 비유하고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을 다른 동물들에 비유를 해서 이 동물들이 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이 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다루는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 또한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빠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탈출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PTSD에 시달리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막 못되게 굴지만 그래도 아들은 또 처음에는 아빠가 싫었다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 여정을 찾아가는 또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만화로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만화가 퓰리처상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전기 부분에 줘야 될지 논픽션 부분, 그러니까 그냥 이제 탐사 보도 같은 거 하는 논픽션 부분에 줘야 될지 이제 그 저기 뭐냐 심사위원들끼리 싸우다가 이거 상을 꼭 줘야겠는데 분야가 애매하니까 특별상을 만들어가지고 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고 2012년에는 이제 20주년 기념판이 나왔고 이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는 서울지 시골지밖에 몰라요. 서울지하고 시골. 딱 왜요? 제가 아는 지에 관련된 책은 서울지 시골지 그 얼마나 네. 교훈이 큰 책인데요. 그거 네. 왜 웃으세요? 유머가 하이해서 버겁네요. 네. 산소가 부족한 제가 느낌?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네. 용서하십시오. 네, 계속 진행하시죠. 네, 다음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미셸 캥의 처절한 정원이라는 프랑스 소설입니다. 이번 주에 다른 책이 우리 나는 독일인입니다라는 책은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한 독일인의 후손의 시선에서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 소설은 이제 피해자인 프랑스인의 시선에서 쓰였다는 점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최쌤께서 추천해주신 책이고 짝을 맞췄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뭐 안 듣는 아이랑 투게더 시간에 이제 최쌤과 제가 소개해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독일인입니다.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누가 좀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단순히 이제 뭐 독일, 뭐 나치 나빠라거나 혹은 그 뒤에 어떤 독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뒤에 지금 독일 사회에서 이 나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하는지 거기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뭐 그 전공으로 따지면은 뭐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라거나 혹은 이제 독일 쪽 관련 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독일에 대해서 다시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독일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요. 큰 거부감은 없고 뭐 지금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독일하고 또 특별한 관계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쪽 몇 년도에 1966년도에 서독에 간호사하고 강부들 파견하고 그래서 그때 수입이 사실은 그때 외화벌이가 돼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하는데 어떤 종잣돈으로 또 활용했다는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독일이 좋고 세상에 저는 솔직히 일본이 제일 싫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다.